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한 연구를 보니까요.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인구 문제 같기도 한 아주 복잡한 미스터리인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젊은 여성들이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곳을 떠나고 있을까요? 그냥 몇 명이 떠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눈에 띄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현상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129.7.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그 지역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을 예로 들어 볼게요. 20대 인구를 보면 여성 100명이 있을 때 남성은 무려 130명 가까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엄청난 성비 불균형이죠.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문제, 그러니까 사라지는 여성들 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떠나는 이곳, 대체 어떤 곳일까요? 먼저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한국 제조업의 심장부, 동남권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인구가 800만이나 되는 정말 큰 지역이에요.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우리나라의 핵심 중공업이 다 여기에 모여 있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엔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경제는 어렵고 사람들은 떠나서 지방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가 등장하거든요. 연구자들이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 바로 이것이 있다고 지목하는데요. 바로 산업 가부장제라는 개념입니다. 산업 가부장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같은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교육이나 일자리,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모든 게 남성 위주로 짜여진 거죠. 이건 그냥 분위기가 좀 그렇다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1970년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막 밀어주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공장이나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90% 이상을 남자로 뽑은 거예요.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집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역할이 됐고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일종의 고착 효과가 생긴 겁니다. 이 동네 일자리는 원래 남자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교육이나 문화에까지 깊숙이 스며들게 된 거죠.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산업 가부장제라는 게 그냥 주장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연구진들이 이걸 데이터로 증명해냈어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시죠.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정책 문서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이 뭘 했냐면요. 이 지역의 혁신이나 산업 발전에 대한 수천 개의 정책 보고서를 전부 분석한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요.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등장하는지 찾아본 거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1위가 청년, 2위가 부산 같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성은 저 밑에 42위입니다. 이건 그냥 순위가 낮다는 걸 넘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머릿속에 혁신과 여성이 거의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책에서만 이럴까요? 아니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교육 현장에서 나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산업 가부장제라는 힘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공계 쪽에서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왼쪽에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같은 기초과학 쪽은 여학생 비율이 52%가 넘어요.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오른쪽, 이 지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공학 분야를 보세요. 여학생 비율이 19.6%로 뚝 떨어집니다. 시작부터, 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미 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교육에서만 끝나면 다행이게요. 이 문제는 고스란히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어렵게 공대를 졸업해도 이 지역 여성들의 취업률이 가장 낮아요. 심지어 서울이랑 비교하면
산업인력 중에 여성 비율이 7.4%나 더 낮고요.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같은 대표 산업은 여성 고용률이 바닥 수준입니다. 결국 교육에서 시작된 문제가 취업까지 이어지면서 여성들을 밀어내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가 많은 산업도시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의 핵심인 혁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렇게 여성을 배제하는 게 그냥 성평등에 안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회사가 돈을 버는 능력, 즉 혁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일까요?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회사에 여성 직원이 많을수록 제품 개발이나 공정 개선 같은 혁신이 더 활발해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이 동남권 지역을 보세요. 여성 직원이 많아도 혁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성 인력인데 왜 이 지역에서는 그 힘이 발휘되지 않는 걸까요?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여성 인력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지역을 지배하는 산업 가부장제라는 환경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여성들이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그냥 싹 다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배제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보세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산업 가부장제 문화가 있었죠. 이게 두 번째, 여성들이 공대에 잘 안 가게 만들고, 졸업해도 세 번째, 지역 기업들이 잘 뽑아주지 않는 현실로 이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똑똑한 젊은 여성들은 당연히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결과로 지역 기업들은 성별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혁신의 기회를 몽땅 놓치게 되는 겁니다. 미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연구는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요약합니다. 역사적 성 역할은 그냥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의 구조적인 장벽이다. 우리가 그냥 오래된 생각 정도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지역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벽이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젊은 여성들은 떠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그건 바로 이 뿌리 깊은 시스템이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역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혹독한 현실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가 과연 한국의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